자면서, 운전하면서, 청소하면서, 출퇴근길에, 일하면서 듣는 야담. 야담 통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기묘한 사건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험장, 100명의 수험생, 그리고 100장의 똑같은 답안지, 심지어 오탈자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컨닝? 아닙니다. 문제 유출? 그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더 기묘했습니다. 자, 함께 추리해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도 범인을 찾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일부 이상한 시험. 때는 조선 중기. 정확히는 선조 28년. 서기 1595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응시자. 정확히 100명. 새벽부터 북적이는 소리. 딸각, 딸각. 신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두르시오. 늦으면 입장 못하오. 감독관들의 목소리가 시험장을 가득 채웁니다. 삐걱. 문이 열립니다. 하나, 둘, 셋. 수험생들이 들어갑니다. 그중 김진사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 이번만큼은 꼭 합격해야 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오. 감독관의 외침. 100명이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후, 후. 긴장한 숨소리. 시작. 툭, 툭, 툭. 답안지가 배부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됩니다. 쓱싹, 쓱싹. 붓이 종이를 긁는 소리.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다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소. 마지막 한 획. 김진사는 붓을 놓습니다. 후. 안도의 한숨. 이번에는 잘 봤어. 그는 확신했습니다. 답안지가 거칩니다. 툭, 툭, 툭. 100장. 감독관들이 묶음을 들고 나갑니다. 발걸음 소리. 딸각, 딸각. 그리고 정막. 수험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납니다. 김진사도 일어섭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는 시험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붉은 석양. 합격 발표는 열흘 후.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 시점에서 김진사는 물론 다른 99명의 수험생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상 최대의 시험 비리 사건이 될 줄은. 2부 채점실의 밤. 그날 밤 한양 성균관 채점실. 3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타닥, 타닥.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 3명의 채점관. 첫 번째. 박서윤. 성균관 대사성. 60대의 노학자입니다. 두 번째. 최판서. 예조판서. 시험관리 총책임자. 세 번째. 정사관. 홍문관 부재학. 점지만 뛰어난 학자. 자, 박서윤이 입을 엽니다. 시작해볼까요? 100장의 답안지가 쌓여 있습니다. 수험생의 이름은 가려져 있습니다. 오직 번호만 1번부터 100번까지. 박서윤은 첫 번째 답안지를 집어듭니다. 쓱. 펼칩니다. 눈이 움직입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건 잘 썼는데요? 문장이 매끄럽습니다.
논리가 탄탄합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군. 박서윤은 옆에 표시를 합니다. 붉은 점 하나. 합격 표시입니다. 툭. 두 번째 답안지. 쓱. 펼칩니다. 그리고 박서윤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 판서가 묻습니다. 이게. 박서윤은 두 장의 답안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습니다. 예. 문장이 똑같아요. 정사관이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설마 베낀 겁니까? 글쎄요. 박서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시험장 감독이 얼마나 철저한데 베끼기는 불가능할 텐데. 일단 다음 것을 보시죠. 최 판서가 말합니다. 툭. 세 번째 답안지. 쓱. 침묵. 이것도 똑같습니까? 예. 박서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타닥.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슥, 슥, 슥. 이런. 정사관이 중얼거립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10번째. 20번째. 30번째. 박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50번째. 70번째. 90번째. 100번째. 마지막 답안지를 펼칩니다. 쓱. 세 명의 채점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100장. 모두 똑같습니다. 문장이 똑같고, 단락이 똑같고, 심지어 여기 보십시오. 정사관이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선왕의 덕치라고 써야 할 부분. 선왕의 덕지. 틀린 글자입니다. 이 오탈자가. 정사관은 다른 답안지를 펼칩니다. 여기도. 또 다른 답안지. 여기도. 100장 모두. 똑같은 위치. 똑같은 오탈자. 이건. 최 판서가 낮게 말합니다. 조직적인 비리입니다. 박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립니다. 휙. 당장. 보고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의금부에요. 정사관이 답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를 뒤흔드는 범죄입니다. 세 사람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딸각, 딸각, 딸각.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미스터리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3부 의금부의 추리 시작. 다음 날 아침. 한양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과거 시험의 비리가. 100명이 똑같은 답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시장통, 주막, 골목. 어디를 가도 이 이야기뿐입니다. 궁궐. 뭐라고? 임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00명이 전부 똑같은 답을 썼다고. 그렇다옵니다, 전하. 당장 조사하라. 쾅. 어좌를 치는 소리. 과거는 이 나라의 근간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의금부. 조선의 수사기관. 한 사내가 사건을 맡습니다. 이름은 한명회. 의금부 도사.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침착한 성격. 그는 지금껏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100명이 똑같은 답이라. 한명회는 답안지들을 펼쳐놓고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모두 똑같습니다. 이건. 그는 턱을 쓸어내립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세 가지 의문.
첫째, 누가 모범 답안을 만들었는가? 둘째, 어떻게 100명 전원에게 전달했는가? 셋째,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일단, 한 명에는 수험생 명단을 꺼냅니다. 100개의 이름, 한 명씩 불러드려라. 명, 조사 시작입니다. 첫 번째 수험생, 김진사. 앉으시오. 예. 김진사는 떨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을 어디서 구했소? 모범 답안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답을 썼소. 어떻게 된 일이요? 저는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진사는 땀을 뻘뻘 흘립니다. 제가 아는 대로만 썼을 뿐입니다. 한 명에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가? 잠시 침묵. 줬소. 가보시오. 예. 김진사가 나가고 두 번째 수험생이 들어옵니다. 모범 답안을 어디서? 모릅니다. 세 번째.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번째. 저는 그저 제가 공부한 대로. 10번째. 20번째. 30번째. 모두 같은 대답. 모른다. 한 명에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100명 모두 거짓말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가? 그때 도사나리 의금부 관속이 뛰어들어옵니다. 무슨 일이요?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말해보시오. 시험 보름 전 한양의 한 서당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 예. 훈장이 밤마다 혼자 뭔가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명회의 눈이 빛납니다. 서당 훈장. 예. 이름은 이봉학. 한양 북촌에 있는 작은 서당의 훈장입니다. 지금 당장 잡아오시오. 명. 그날 밤. 북촌 서당. 문을 열어라. 쾅. 의금부 관속들이 들이닥칩니다. 서당 안은 어둡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이봉학이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함께 가시죠. 의금부, 신문실, 이봉학. 대답하시오. 침묵. 한 명에는 책상을 탁 칩니다. 쾅. 당신이 모범 답안을 만들었소? 증거는 있소. 당신의 서당 제자 30명이 이번 시험에 응시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답안이 모두 똑같다는 것. 계속 침묵할 셈이요. 한참의 침묵. 그리고 인정하겠소. 드디어 이봉학이 입을 엽니다. 내가 모범 답안을 만들었소. 왜 그런 짓을 했소? 제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였소. 한 명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30명의 제자를 합격시키려 했군. 그렇소. 하지만 한 명에는 다시 묻습니다. 나머지 70명은 당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봉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오. 모른다고. 나는 오직 내 제자 30명에게만 답안을 주었소. 나머지 70명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한 명에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믿기 어렵소. 사실이오. 그럼 어떻게 전달했소? 시험 사흘 전. 밤중에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은밀하게 건네주었소. 제자들을 모두 불러오시오. 30명의 제자가 불려옵니다. 너희들은 모범 답안을 받았는가? 예. 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는가?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입니다. 너무 소중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 명회는 턱을 쓸어내립니다. 이상합니다. 30명에게만 주었는데 어떻게 100명이 알게 되었을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경로가 있는 것일까? 사부 첫 번째 용의자. 한 명회는 다시 수험생들을 조사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 모범 답안을 어떻게 얻었소? 친구에게 받았습니다. 친구는 누구에게?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주막에서 누군가 나눠주더군요. 주막? 예. 길거리에서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회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주막. 길거리.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주막과 길거리에서 종이를 나눠준 사람을 찾아라.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 도사나리. 찾았습니다. 누구요? 장사꾼 최상인이라는 자입니다. 최상인. 30대 후반. 서점 주인. 잡아오시오. 의금부. 당신이 최상인이요? 그렇소이다. 최상인은 당당합니다. 주막과 거리에서 종이를 나눠주었다는 증언이 있소. 그래서 그게 시험 답안이었소. 그게 무슨 문제요? 한 명회는 이를 갑니다. 어디서 그 종이를 구했소? 한 젊은이에게 받았소. 누구요? 이름은 모르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오. 그가 내게 이 글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달라고 했소.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회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일단 가두어라. 명. 최상인이 끌려나갑니다. 한 명회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깁니다. 이봉학. 30명의 제자. 최상인. 그리고 나머지 70명.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습니다. 뭔가 빠진 조각이 있습니다. 그때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시오. 문이 열립니다. 젊은 사내가 들어옵니다. 누구시오? 저는 이규라고 합니다. 이규. 이봉학의 아들입니다. 한 명회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당신이 이봉학의 아들. 예. 무슨 일로 왔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규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을 제가 썼습니다. 5부 반전의 시작 미니 후킹. 뭐라고? 한 명회는 다시 묻습니다. 모범 답안을 당신이 썼다고? 예. 이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초안을 쓰라고 하셨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 저는 이번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준 거요? 예. 한 명회는 답안지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이규를 바라봅니다. 이 글을 정말 당신이 썼소? 예. 믿기 어렵소. 한 명회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 글은 수석 합격감이요.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요. 뭔가 숨기고 있소. 이규는 입술을 깨뭅니다. 말하시오. 침묵. 그리고 저는 시험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평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모든 희망을 거셨죠. 하지만 저는 관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를 쓰고 싶었어요. 한 명회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력이 부족한 척했군. 예.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차마 거절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답안을 썼고, 예. 그런데 한명회는 다시 묻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진 거요? 그날 밤, 이규는 눈을 감습니다. 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공부하자며. 그래서 저는 답안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한 친구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베꼈군. 예. 30명 모두. 한명회는 한숨을 쉽니다. 그럼 나머지 70명은? 그건 제 친구들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거예요. 한명회는 다시 생각에 잠깁니다. 30명의 친구. 그중 누군가 70명에게 전파. 가능한 일인가?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흘 만에 70명에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최상인. 한명회는 중얼거립니다. 그 사람이 퍼뜨린 건가? 최상인. 이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사람을 아시오? 아,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제 서당 선배였습니다. 5년 전까지. 한명회의 눈이 커집니다. 같은 서당이었다고. 예. 그럼 당신을 잘 알겠군. 예.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한명회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최상인. 이규의 선배. 같은 서당. 그리고 의도적인 유포.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규가 묻습니다. 글쎄요. 한명회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최상인을 다시 불러오시오. 명. 6부 두 번째 반전 45분 지점. 최상인이 다시 신문실로 끌려옵니다. 이규를 아시오? 한명회가 묻습니다. 최상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같은 서당에 다녔다면서요? 여전히 침묵. 왜 답안을 퍼뜨렸소? 대답하시오. 쾅. 한명회가 책상을 칩니다. 그제야. 최상인이 입을 엽니다. 복수요. 나는 복수하고 싶었소. 누구에게? 이규에게요. 그리고 최상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이 썩어빠진 과거 제도에. 한명회는 숨을 죽입니다. 5년 전. 최상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과거에 떨어졌소. 하지만 이규는 응시도 하지 않았지. 그렇소. 최상인의 주먹이 떨립니다. 실력이 있으면서 기회를 버렸소. 왜? 하고 싶지 않다고. 나 같은 사람은 죽도록 노력해도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데. 최상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은 기회를 버리고도 또 기회를 받는구나. 그래서 나는 결심했소. 이규가 다시 시험을 본다면 반드시 망쳐주겠다고. 한명회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최상인은 이규를 감시했습니다. 모범 답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험생에게 퍼뜨렸습니다. 시험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당신은. 한명회가 말합니다. 이규뿐만 아니라 99명의 인생을 망쳤소. 알고 있소. 후회하지 않소? 아니. 최상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소. 이 불공정한 제도를 세상에 알렸으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한명회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최상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과거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공정합니다. 배경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명회는 말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소. 알고 있소. 가두어라. 명. 최상인이 끌려나갑니다. 신문실에는 한명회와 이규만 남습니다. 이규. 예. 당신도 처벌받아야 하오.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과거 응시 금지.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유배형. 이규는 고개를 숙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나가보시오. 이규가 나갑니다. 한명회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그는 생각합니다. 이봉학의 잘못된 사랑, 이규의 방황, 최상인의 복수. 모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때 똑똑 들어오시오. 의금부 관속이 들어옵니다. 도사날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수험생 중 한 명이 시험 당일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1명이 응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100명만 시험을 봤습니다. 한명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이름은 허균이라는 자입니다. 허균? 예. 조사해보니 이규의 친구였습니다. 한명회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허균을 당장 잡아오시오. 명. 7부 최종 반전 52분 지점. 다음 날 허균이 잡혀옵니다. 20대 중반. 수척한 얼굴. 어두운 눈빛. 앉으시오. 허균은 말없이 앉습니다. 당신은 이규의 친구요? 예. 시험 신청을 했는데 왜 나타나지 않았소? 침묵. 대답하시오. 병이 났습니다. 거짓말. 한명회가 소리칩니다. 당신은 건강해 보이오. 왜 시험을 포기했소? 아니, 처음부터 볼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오? 허균의 입술이 떨립니다. 당신이 모범 답안을 훔친 거 아니오? 허균의 눈이 커집니다. 당신이 이규의 방에서 답안을 보았고 몰래 베꼈고 최상인에게 전달한 거 아니오? 대답하시오. 침묵. 긴 침묵. 그리고 인정하겠습니다. 허균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제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한명회도 옆에 서 있던 관속들도 모두 숨을 죽입니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허균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규의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하지만 저는 가난했습니다. 이규처럼 좋은 아버지도 없었죠.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제가 신분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허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이규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기회를 버리냐고. 그래서 이규가 다시 시험을 보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허균은 눈을 감습니다. 저는 이규의 방에서 모범 답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베꼈습니다. 왜? 처음에는 저도 합격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허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베끼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뭘?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저는 죽도록 노력했지만 이규는 아버지 덕분에 쉽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허균은 한명회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차라리 모두를 떨어뜨리자고. 뭐라고? 저 혼자 부정으로 합격하는 것보다 모두를 똑같이 만들어서 시험을 무효로 만들자고. 한명회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최상인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최상인에게 답안을 주고 모든 수험생에게 퍼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허균은 웃습니다. 비참하게. 왜냐하면 저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묵이 흐릅니다. 한명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허균. 가난한 선비. 노력하는 사람.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고, 절망했고,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에휴. 한명회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허균. 예.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말을 잇습니다. 당신의 심정은 이해하오. 허균은 고개를 들어 한명회를 바라봅니다. 과거 제도는 완벽하지 않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망쳐서는 안 되는 거요. 당신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소. 허균은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8부 에필로그. 한 달 후. 임금 앞. 한명회가 최종 보고를 올립니다. 이번 사건은 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만든 비극입니다. 이봉학은 아들을 위해, 이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 최상희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허균은 절망 때문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두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전하. 하지만 임금은 한숨을 쉽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지. 그렇습니다. 처벌은 이봉학은 유배형, 이규는 과거 응시 금지, 최상인과 허균은 중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야겠구나. 예. 한명회. 예, 전하.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는가? 한명회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임금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짐도 생각해봐야겠구나. 전하, 더 공정한 제도를 만들 방법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과거 제도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집니다. 10년 후 한양의 한 서점. 이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시를 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서점에 들어옵니다. 이규. 허균. 허균입니다. 형을 마치고 돌아온.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미안해. 허균이 먼저 말합니다. 내 인생을 망쳐서. 아니야. 이규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그러니까 고마워. 허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껴안습니다. 오랫동안. 그날 저녁. 이규는 그림을 그립니다. 내 사람. 이봉학. 이규. 최상인. 허균.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석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목을 씁니다. 네 개의 길, 하나의 하늘. 툭. 붓을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명이 똑같은 답을 쓴 시험. 그 뒤에는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고민, 선배의 복수, 친구의 절망. 누가 잘못했을까요? 모두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랑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고 절망은 잘못된 선택을 만들고 하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야담 통통은 앞으로도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조선시대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통통 튀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야담 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